저는 10년차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운영 중이며 현재는 신사업 AI 비즈니스 매칭 솔루션을 준비 중에 있는 퍼클의 윤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그 강연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답게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과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는 누구나 돈 많은 사람, 유니콘, 100억 이런 식으로 질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고 성공은 사실 모두가 다 다른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최근에 이렇게 안양산업진흥원이랑 다른 대표님들과 같이 도전하고 있는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히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났어요. 물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PR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많은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성공에 대해서 나름 정의한 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공은 개인의 영역이고 회사의 입장에서 성공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브랜드 마케팅 기획자이자 회사를 운영한 사람 입장에서 좀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정신분석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은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케팅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학벌 높으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한테 오면 어린 아이가 되십니다. 저 뭐부터 해야 되죠? 이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 브랜드를 정립을 하죠? 근데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꿈이 없었어요. 저는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같이 학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은 게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노력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구나. 나는 그냥 이 정도 하면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실제로 힘든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저한테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데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주인공인데 거기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힘들어지고 번아웃이 오고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비즈니스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하기 전에 아예 회사를 접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순간이 끝이다 라는 말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이 깊어지면 꿈을 꾸는데
몰입하면 또 꿈을 꾼다.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썼던 글이에요. 꿈을 꾸면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와 너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야 꿈다운 꿈이다 라는 정의를 내린 글을 강연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전 자칭 다이어리 덕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글을 보고 새삼 내가 이런 글도 썼었구나 라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부분을 잘하고 나는 어떤 걸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정말 진짜 백문백답처럼 마인드맵을 그려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분석을 했냐면 아침 9시에 카페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저에 대한 생각만 하느라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저의 삶의 기준을 다 그 기준으로 세우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대 이제 그런 저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목표다라는 이런 책을 보고 내가 어떤 그 본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해답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동창들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 별명이 보헤미안이었어요. 보헤미안 다들 아실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 근데 지금의 저를 보면은 그때 너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 올 때는 정면 돌파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냥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모두 다 잘 됐건 적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 작은 성과들을 이뤄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스스로 만족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큰 예로 코로나가 왔습니다. 10년째 운영하던 직원들도 다 나가게 됐고 그리고 저의 그 정신적 주주였던 디자이너도 해외로 가서 살게 됐고 그러면서 회사를 그냥 접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동안 그래 접기 전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때 카페도 차려봅니다. 네, 미친 짓이죠. 네. 그래 다행인지 아니면은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가 밑바닥에서 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마케팅 능력은 다 끌어냈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줘도 안 하던 짓까지 모든 마케팅의 끝판왕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매각시키고 다시 본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개고생을 하면요 원래 뭐가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그 덕분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금의 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저한테는 위기지만 기회가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성공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성공은 제 개인적인 성공은 제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지금도 만족하지만 그 성과와 결합된 성공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미친 듯이 분석했습니다. 실제는 제가 아는 모 회사의 회장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을 1000명씩 거느리는 회사가 되었냐, 또 누가 100억 매출을 낸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억 매출을 냈냐, 또 누가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를 만나면 넌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냐. 저의 그 마케팅적인 분석 능력으로 미친 듯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공통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점한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업종이든 간에 한 가지 그 업종에서 선점한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모든 노하우가 구축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성공했을 때 객단가를 높이고 싶을 때 다른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것은 선택사항이고 선점한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지금 보기엔 안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밖에서 에너지를 쏟고 나면 집에서 누워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이긴 하지만 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성공한 대표님들을 보면 굉장히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전까지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네트워크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인데 모든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실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하시는 저희 동료나 대표님들을 보면 밤에 바쁘십니다. 밤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할 시간 없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긍정학원? 이게 저는 정말 힘듭니다. 성공하신 대표님들은 매일 자기네 다이어리의 뒤에다가 매일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긍정학원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똑같이 하면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감하고 비슷한 결단. 제가 이 비슷한이라는 단어에서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거에 대한 100%의 정의는 못 내렸는데요. 그 과감한 결단은 제가 내린 분석의 결론은 첫 번째는 이 대표님들은 자기 상황이 힘들어도 차선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빚을 져서 힘들겠다, 무섭죠? 그럼 저 같으면 조금 덜 리스크 있는 방향을 결정해 왔는데요. 그런데 성공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최선책을 선택합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은 깊이 있는 연구입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내 노력이 다른 사람 기준에서 일반적인 거다라는 경험과 연결되는데요. 깊이 있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내가 내 기준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나라는 이런 자기의심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도 있고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노력과 내 연구와 내 깊이 있는 준비가 다른 사람 기준에 있어서도 과연 깊이 있는 연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공통점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 운동 다들 아시죠? 이 플랭크 운동이요. 누가 더 힘들까요? 왼쪽이 힘들까요? 오른쪽이 힘들까요? 결론은 둘 다 힘듭니다. 네, 사실 둘 다 힘들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덜 힘든 방법은 제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덜 힘들겠죠. 저는 이게 사업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사업에 있어서 성과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표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생존해야 다음이 있잖아요. 그럼 버텨야 됩니다. 근데 버티려면 직원 월급도 줘야 되죠. 세금도 내야 되죠. 운영도 해야 되죠. 신사업도 해야 되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버티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능력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버티기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면 버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성공한 대표님들과 또 저도 마케팅을 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플랜 A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하되 플랜 B를 반드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플랜 B를 언제 쓰냐? 아까 최선책을 선택해야 하는데 차선책을 선택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최선책을 선택을 하되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다른 경쟁사나 법적인 규제, 위기가 옵니다. 무조건 나와 상관없는 위기는 오거든요. 그랬을 때 빠르게 방향을 선정해서 우회적으로 갈 수 있는 준비책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시간을 많이 까먹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뤘고 저도 이것도 실제로 성공하신 대표님께도 많이 배운 부분인데,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년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월 매출 몇천, 몇 1억, 뭐 굉장히 오래전에 쓴 건데요. 뭐 회사 시스템 구축 안정화, 회사 차별화시키기, 뭐 직원을 인재로 만들어서 교육하기.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이 지워서 점수를 매깁니다. 100점 만점에 난 80점의 성과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확장하면 회사 목표, 내 목표 이런 식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분석이 돼야 되는 거는 회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대표님들께서 내 회사가 곧 처음에는 나고 내가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본질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우유부단한 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분석,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생 시나리오의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께서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난 모르겠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만족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의 마지막은 늘 해피엔딩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공하고 해피엔딩인데 나의 이런 과정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목표를, 시나리오를 써보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모든 과정이 작은 목적지가 되고 결국에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 윤소연이 한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저의 이런 작은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실제로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 같이 이렇게 귀성길을 갈 때 옛날엔 너무 지루했어요. 아이가 막 토하고 멀미하고. 근데 항상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시댁에 가는 게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휴게소의 맛집들을 찾아서 탐방하면서 갑니다. 좀 늦더라도. 그래서 우리 가족은 늦어도 괜찮아, 우리 이렇게 가볼까 하면서 가는데 몇 년 전부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과정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깨달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가는 여정에,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든 여정에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즐겁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여유를 갖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